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비트코인, 리플, 그리고 전체 코인 시장의 하락장을 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장이 만들어지고 하락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에 상승 추세가 이탈이 나오고 어떤 이제 기울기가 감소하는 형태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마지막 제가 그리고 상승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추세에 대한 이탈이 나오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런 식의 하락 행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결국 하락장의 초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채널에 대한 돌파 이후에 다시 들어오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채널 하단부에 대한 이탈이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단기적인 모습에서도 채널에 대한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오버슈팅 어떤 상승 힙소로만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채널 하단부까지 하락이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지지를 받았던 구간에 다시 내려온 건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깨려는 움직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야 할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가지 못하면 더 큰 하락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결국에는 채널 하단부에 대한 이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즉 하락장 초입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비트코인도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상승장 만들어지고 헤드앤숄더에 대한 이탈 나오면서 되돌림이 나오는 형태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헤드앤숄더 넥라인 부근까지 되돌림이 나오고 다시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해당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큰 상승장과 큰 하락장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어떤 넥라인 이탈이 나왔을 때 해당 구간까지 되돌림만으로 맞춰진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 되돌림이 나왔던 저점을 깰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되돌림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 헤드앤숄더를 패턴을 깨버릴 수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결국 하락 나오면서 30K 이탈 나오면서 결국에 하락장으로 결정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5K에 대한 저는 이탈도 보는 그리고 굉장히 긴 하락 행보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 지금 가운데 리플도 그렇고 비트도 그렇고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리플 급등이 나오면서 비트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졌고 오히려 리플 급등이 나오면서 비트가 30개에 대한 이탈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전에 어떤 리플의 급등이 있었을 때는 비트 상승장 마지막 하락장 초입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도 그러한 형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장으로 보이는 요소가 굉장히 많고 초입으로 보이는 요소가 굉장히 많고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비트 도미넌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이전 상승장 만들어질 때 이제 도미넌스 같이 올라가면서 알트코인을 따라가지 못한 형태가 나왔었는데요. 다시 도미넌스 이제 해당 행보하는 과정 거치면서 도미넌스는 하락하면서 리플은 이제 급등하는 모습, 다른 알트코인도 순환 펌핑, 알트 불장이 나오는 형태가 나왔는데요. 일단 네,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 해당 구간에서 박스권에 갇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락을 만들어내고 이제 해당 구간에서 박스권, 해당 이 초입 이제 초반이 해당 구간인데요. 이제 박스권에 갇히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박스권에 갇히는 모습 나오면서 이번 상승장 만들어지면서 이제 돌파하는 그림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하락장의 초입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라는 건 제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돌파를 했고 해당 구간까지 네, 갭이 있는 와중에 해당 구간까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와중에 하락을 했을 때 어떤 코인 시장 전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어떤 박스권에 대한 돌파가 나왔고 해당 구간까지의 어떤 상승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70%. 해당 구간까지 상승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일단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일단 비트코인 하락이 나왔을 때 하락이 나오면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하락해도 다른 알트코인들이 진짜 많이 빠져버리는 그런 장이 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면서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코인 전체 시장에 그 코인이 얼마나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지 퍼센트로 나타나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들이 낮아지면 당연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올라가겠죠.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고 세 번째로 이제 두 번째로는 다른 알트코인들이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 그러면 코인이 상장 폐지가 되면 당연히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올라가겠죠. 코인 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의 퍼센테이지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요소들이 한꺼번에 같이 일어났을 때 이제 다른 코인들은 크게 하락하고 상장 폐지도 같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치솟을 수 있겠죠. 그래서 도미넌스 지금 보시면 굉장히 강세라는 겁니다. 도미넌스 그리고 박스권 돌파하고 나서 지금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제가 지금 하락장으로 보이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도미넌스의 움직임은 큰 하락장의 어떤 신호탄, 어떤 시그널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관점은. 그래서 리플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 다 예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리플도 다른 알트코인보다는 적게 하락할 수 있지만 비트보다는 많이 하락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은 뭐 상장 폐지라든지 더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장이 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코인이 예외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리플은 상장 폐지는 되지 않고 저는 살아남는 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리플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웬만한 알트코인 다 사라지겠죠. 저는 일단 리플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에는 비트보다는 약세한 장이 올 수 있지만 나중에 추후에는 도미넌스 바닥 찍고 다시 그때는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현재로서는 비트코인보다 약한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높고 다른 알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